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던 30대 여성을 경찰이 구조했습니다. 20대 경찰관의 기지가 발휘됐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20대가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 화장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서 내 집 앞은 싫다는 민원 때문입니다. 경영권 우려에 에어로케이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26일 운항증명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최근 신규 항공사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심상치 않습니다.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한 에어로케이도 사모펀드 운영사가 최대 주주인 데다 대표이사 교체가 시도된 적도 있어 현 대표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에어로케이와 함께 항공 운송 면허를 발급받은 에어프레미아. 경영권 다툼으로 불과 3개월여 만에 대표이사가 교체되면서 기존 면허의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어로케이도 경영권 분쟁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에어로케이의 모회사 AIK의 최대 주주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에이티넘 파트너스. 현 대표보다 4배 이상 많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면허 발급 직후 대표이사 교체 시도가 있었고 최근엔 에이티넘 측 추천 인사가 부사장에 임명됐습니다. 도민의 기업화돼 있다 보니까 도민들의 좀 불안감을 좀 해소 차원에서 요즘 좀 얘기 나오는 것들 좀 한번 좀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병호 대표는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 투기를 만나 모두 봉합된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다음 달 26일 국토부에 운항증명을 신청하고 내년 2월엔 첫 항공기가 도입되는 등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채용도 연말쯤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잘 정리가 돼서요. 지금 열심히 한 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청주공항 미래상의 한 축으로 자리한 에어로케이. 우려를 끝내고 하루빨리 본 궤도에 올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내일 오전 10시를 기해 청주, 충주, 제천을 비롯한 도내 9개 시군에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됩니다. 청주기상지청은 오늘 단양의 수은주가 34.2도까지 올라가는 등 무더운 날씨를 보인 데 이어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33도에서 34도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예상되면 내려집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노약자와 어린이는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축산농가도 폭염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 이틀째인 오늘 교육부 박백범 차관이 청주 만수초등학교를 찾아 급식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박백범 차관은 교육청, 국회 쪽과 협력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재정 형편이 안 돼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북에선 첫날보다 22곳이 줄어든 91곳의 학교에서 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일도 비슷한 규모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주시와 제천시가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충주시는 네이버에 유치 의사를 전달했고 구체적인 건립 계획이 나오면 맞춤형 부지를 발굴해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도 제3산업단지 내 맞춤형 부지와 특별한 인센티브를 담은 유치 제안서를 네이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강원도 춘천에 이어 경기도 용인에 5,400억 원을 들여 두 번째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다 주민들의 반대로 철회하고 새로운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1억여 원을 들여 설치한 간이 화장실 때문에 재래시장에 있는 한 시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화장실인데 내 집 앞이나 내 땅 주인은 안 된다는 건데요. 천덕꾸러기가 된 화장실 그냥 이대로 방치해야 하는 걸까요?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일마다 제법 큰 장이 서는 청주시 옥산면의 재래시장 인근 주차장. 얼핏 봐도 신축인 화장실 문 앞에
모두 사용금지 안내문이 나붙었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인근 주택가 민원 때문입니다. 재래시장 5일장을 찾는 손님들을 위해 설치된 이 화장실은 지난해 12월 준공된 이후 제대로 사용 한 번 못하고 폐쇄돼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을 찾는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있으면은 얼마나 시장 사람들 편하고 좋아. 돈 들어갖고 이게 뭐 또 옮겨야 되고 이게 뭐냐고. 주차장과 500m가량 떨어진 초등학교 옆 시유지. 초등학교 총동문회가 시유지에 오랫동안 적치된 컨테이너를 치우고 도로 옆에 자투리 개인 땅까지 사들여 화장실을 옮겨 공원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이번에도 반대 플래카드가 나붙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한 주민이나 학부모, 학교 관계자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저도 모르는 내용이 아무 주민들하고 아무 얘기도 없고 아무 저기 하던 내용인데 어째 그게 걸려있나. 알고 보니 컨테이너 소유주인 도로 옆 땅 주인이 설치한 겁니다. 학교 옆 공중 화장실은 위험하기 때문에 반대 주민들과 함께 붙였다고 합니다. 시장 상인들이랑 거리도 안 맞고 그에 대해 불합리해서 2008년도에 공문이 왔어요. 보상해준다고. 그래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필요하다고 입은 모으면서 정작 환영하진 않는 공공시설. 또 반대한다면은 결국은 여기 옥산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똥오줌을 싸라는 얘기죠. 청주시는 주민들과 협의해 마땅한 장소를 물색할 계획이지만 다시 어떤 반대에 부딪힐지 모르는 일입니다. MBC 뉴스 허재입니다. 14층 오피스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던 3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구조됐습니다. 당시 20대 경찰관의 신속한 대처가 화면에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피스텔 테라스에서 30대 여성이 난간 쪽으로 걸어갑니다. 이 여성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몸을 낮춘 뒤 천천히 여성에게 접근하고 순식간에 달려들어 여성의 몸을 낚아채 바닥에 눕힙니다. 가만히 계세요. 선생님, 보호 조치하는 거예요. 힘든 일 있으신 거 아는데 선생님 이러시면 안 돼요. 여성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잠시 다른 곳을 보는 사이 몰래 접근한 경찰관이 구조에 성공한 것입니다. 출동 경찰관의 신속한 대처로 자칫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던 30대 여성은 10여 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여성은 인근 지구대로 옮겨져 보호를 받다가 가족들에게 인계됐습니다. 이 사람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구조자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분한테 아무 일 없이 저희가 안전하게 구조한 거에 대해서 제 보람을 느끼고 가족을 잃었을 때의 슬픔을 생각하며 여성을 구했다는 이순경은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 스스로도 이례적인 판결이라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의 한 골목으로 구급차가 출동합니다.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한 21살 여성이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CCTV 확인 결과 1살 많은 대학생 남자친구는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고 여성은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주먹질의 이유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많이 막 떨고 저희한테는 그냥 정확한 진술을 안 하고 자기가 그냥 때렸다 하면서 그냥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자친구의 1심 형량은 징역 6년. 술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며 초범이고 범행 뒤 응급조치를 하는 등 피해 회복에도 노력했다며 유리한 요소들을 감안한 형량입니다. 그런데 반년 뒤인 오늘 항소심에서 가해 남자친구는 풀려났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김성수 판사는 1심 형량에 불복해 항소한 남자친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두 사람이 생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면 진심으로 사랑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며 지속적 폭행이 아닌 우발적 사건이고 유족도 선처를 호소해 이례적이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은 되돌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통상 과실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합의가 되더라도 감경은 해주겠지만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는 좀 흔치 않는 경우거든요. 청주지법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의식에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조직위가 다음 달 개막을 앞두고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고성민 작가가 촬영한 포스터는 청풍호를 떠올리게 하는 호수 속에서 누군가 거울을 통해 호수를 비추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15회째를 맞은 영화제가 음악 영화의 폭을 확대하고 걸어온 길을 되짚어본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박혜수 충주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1명을 고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